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예, 테슬라 이야기를 해야겠죠. 예, 열심히. 시작하기 앞서 다시 한번 부산회사 김 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구독자님께 그리고 포커서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같이 매일은 못 만들지만 그리고 본업이 좀 바빠서 그만둘까도 몇 번은 생각을 했었는데, 참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김 원장님께도 응원을 많이 받고 꾸준히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이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사고입니다. 사고가 났죠. 이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저만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바드나 챗GPT나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왜 SUV를 사는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practicality, 효율적이 좀 여러 가지 펑션이 있죠. 유틸리티성이 있죠. 그래서 SUV니까. 근데 두 번째가 세이프티입니다. 그리고 편안함, 안전성, 편안함, 토잉 캐퍼시티,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스페이스라든지.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근데 좀 더 특정해서, 미국에 가보면 완전히 다 SUV, 저희 동네 다 SUV만 돌아다니니까 비슷합니다. 스페이스, 세이프티, 비지빌리티, 그라운드 클리어런스가 더 높으니까요. 저는 근데 여기서 좀 세이프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아주 좀 오래됐죠. 예전 영상에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55세 이상에서 폭스바겐의 그냥 단편적인 설베입니다. 무려 76% 오너들이 SUV를 산다는 거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새 차의 80%가 트럭 아니면 SUV였습니다. 미국 얘기긴 합니다. 미쳤죠. 도대체 세단이 설 자리가 있는지. 이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 복스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하나 따왔는데, 보면은 나이 드신 우리 할아버지께서 뒤에 트럭을 두고 사실 사고를 좀 피한다는 의미로 자막은 이렇게 나왔는데, 가서 영상을 직접 보시면 요 앞에 스몰카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빠졌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사고에 이제 더 안전하니까 SUV가,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SUV를 많이 사고, 특히 미국인들은 요즘 가족이 있거나 이러면 SUV를 더 많이 산다는 겁니다. 트럭도 포함해서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보행자 안전법이 없고, 이런 논문이 나오죠.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라지 비에이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요, 논문 같은데 보더라도 큰 차 오면 받치면 대동소이합니다. 안타깝지만 보행자 안전은 미국에서는 좀 그렇죠. 저도 안타깝게 그 부분은 생각은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전달하고 싶은 키포인트는 뭐냐면, 현실을 무시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저도 보행자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인구 밀도가 좀 떨어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행자 안전을 그래도 신경 쓰는 주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의 주들은 그런 거는 저기 딴 동네에 가 있죠. 물론 추가로 이제 복스는 Fuel Economy Standard라든지, 이게 패신저 카에는 강력하게 들어가 있지만, 이제 라이트 트럭 이런 데는 좀 느슨하게 적용이 돼서 사람들이 더 큰 차를 선호하게끔,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좀 압박이 없으니까 더 사게끔. 근데 미국인들은 더 힘세고, 그렇죠. 좀 트럭에 대한 제가 이미지를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러니까 좀 사실을, 저도 조금은 찜찜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겠죠. 갑자기 사실 왜곡한다니까. 테슬라 공장에서 로봇이 잘못 작동해서, 특히 이게 테슬라 보수로 와전돼서 일론 머스크도 그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로 가짜뉴스들이 너무 퍼지고 있는데, 요즘 가짜뉴스가 참 많죠. 있는 사실을 왜곡을 하면 안 되죠. 본인이 기분이 나쁘거나 이래도. 미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좀 생각을 한다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뭐 사실 법 제정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당분간 오랫동안 그런 부분은 이미 멀리 갈 것 같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특히 나이 드신 베이비 부머를 주축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엔진과 특히 트럭을 선호하는 거는 엄청나게 선호하는 거기서도 특히 사고를 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선호도는 뭐 거의 극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이버 트럭 사고를 보면은 여긴 덴트밖에 안 났다고 그러죠. 그 마이너 인저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상대 차량은 완전히 박살이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고 리포트를 보면 뭐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항상 테슬라가 사고 나면은 더구나 이거 제가 아는 길인 것 같은데 페이지 미러 로드 이거 예, 이거 굉장히 익숙한 도로 이름인데 레드 시티군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익숙한 이름인데 자꾸 테슬라가 사고가 나면 오토파일럿이니 뭐니 이게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런 거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 리포트는 이게 와서 그냥 박았는데 그쵸 이게 사고라는 게 물론 테슬라는 좀 회피 기동을 스스로 하려는 것도 있지만 피해를 줄여주는 거지. 근데 이런 차가 없죠. 그리고 받친다 하더라도 정말 피해가 뭐 별로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부품 가려면 수리 저도 뭐 겪어봐서 알죠. 참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참 이런 뉴스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홍보 효과가 되겠습니까? 예, 다들 막 지금 이런 사이버 트럭이 좀 위험하다더니 그렇죠. 이 차를 타는 사람은 안 위험한데 상대분들은 위험하지만 사실 미국인들은 크게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게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현실을 왜곡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거니까요.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 이런 모습을 기사가 오히려 뜰 때마다 얼마나 미국 사람들은 이걸 사고 싶어 안달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극강입니다. 진짜 미친 듯한. 이건 정말 미국적인 차. 어차피 미국 말고 팔지도 않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만 팔 거니까 정말 미국인들 취향의 극강인.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고에 대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 호응도, 디맨드를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루머로는 이미 이벤트 이후로 하루 뭐 10,000대씩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레이 테슬라님이 이제 X에 얘기하면 뭐 하루에 뭐 10,000대 막 이런 수준으로 온다고 하니까 저는 루머긴 한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토요다에 프리우스라는 정말 걸출한 기념비적인 하이브리드 카가 있죠. 이제 환경보호를 위해서. 근데 엄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요, 뭐, 환경을 생각하면 큰 차를 타면 안 됩니다. 이거 복수에서도 얘기한 건데, 전기차로 가든지 뭐든 간에, 효율이 좋아지지만 큰 차를 타게 되면은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인간은 여전히 빠른 차와 그러니까 페라리라든지 아니면 고급스럽고 무거운 차, 뭐 롤스로이스라든지 이런 차들이 버젓이 팔리고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선망의 대상? 그런 게 존재하는 것도 우리들의 본능, 본성이라는 거죠. 그걸 무시하지 말자라는 거죠. 특히 미국은 더 극단적이라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비판을 한들 엄청나게 잘 팔릴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양산이나 되냐? 근데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물론 내일도 그렇게 또 다음도 이제 내년에도 엄청나게 또 양산에 성공할지는 가봐야 아는 길이긴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자동차들 중에 많은 자동차들 중에 만들기만 하면은 수요가 넘쳐가지고 미친 듯이 살 만한 차가 뭐 몇 개나 있습니까? 솔직히 제 기준으로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 말고는 솔직히 없어 보입니다. 뭐 다른 차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가격도 중요하겠죠. 너무 비싸면 선망의 대상이지만 너무 비싸면은 사기가 어렵고 그 가격 자체가 선망의 대상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 롱레인지도 같이 팔지 않습니까? 사이버 비스트 뿐만 아니라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텍스 크레딧도 받죠. 전기차 산다고 사람 미쳐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안 살 수가 없는 사실 과소비인데 제가 뭐 트럭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미국의 문화, 법규,
선호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여전히 SUV를, SUV와 트럭을 미국에서는 세차 80, 이게 말이나 되는 수치입니까?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사고로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 디자인도 환장하겠는데 선호도가 불러올지 저는 요런 디테일에 한번 이번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사고가 나도 얘는 이렇게 되더라도 근데 이 친구도 사실은 이제 선을 침범하고 그 전에 어디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걸로 끝났다라는 것에 미국인들의 이거 사야겠다라는 이런 욕구? 디맨드를 일으켜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자, 다음은 제일 중요하죠. FSD 베타 V12.1입니다. V12가 나온다는 이제 V12.1이군요. 제가 자율주행 얘기하면은 헐리데이 업데이트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포커서님께 감사하고 저희가 미국 가면은 이제 헐리데이 업데이트를 이제 확인하겠죠. 근데 주차 관련은 여전히 별론가 보군요. 이 앞이 인식이 안 되는. 근데 사이드하고 뒤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평균적으로 하드웨어 3에 초음파 센서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는 이게 초음파 센서 없이 하드웨어 3를 미국에도 좀 있겠지만 근데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하드웨어 3는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근데 초음파 센서가 없으면은 좀 골치 아프죠. 그렇지만 또 초음파 센서가 결정적이냐? 이 하드웨어 3가 좀 라이트해서 업데이트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애플 투 애플로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초음파 센서가 크리티컬한 거 역시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전부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서 제가 조금 누락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댓글에서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파일럿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평가. 그래서 저도 이게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V12가 지금 인플로이들한테는 뿌려졌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거 C++ 코드 30만 줄이 넘는 코드를 다 갈아엎은, 물론 근데 돌려야 되는 모듈은 필요하죠. 다 없앴다는 게 아니라 근데 상당 부분 다 없애버린 거죠. 정말 이제 AI식으로 이런 식으로 테슬라의 프로그래밍 능력이 계속 쌓이면은 다른 프로그래밍 하는데도 이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계속 진짜 잘 팔게 될 수 있는 회사라는 그런 기반이 깔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씩 똑같이 초음파 센서처럼 이제 누락이 됐는데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만 잘 작동, 특히 제 생각에는 제가 사는 동네가 특히 팔로알토가 제일 정확하고 거기서 떨어질수록 아무래도 거기 엔지니어링 헤드쿼터 있으신 분들이 거기 출퇴근하면서 그 길에서 발생하는 게 몸소 체감이 되니까 그걸 더 먼저 수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은 좀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뭐 HD맵이랑, 근데 HD맵보다는 그래도 월등히 낫습니다. 저기 딴 회사들이 하는 슈퍼크루즈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테슬라가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월등히 앞서고요. 저도 하루빨리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를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면은 곧 돌아가니까 다시 한번 그리고 구독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받게 되면 이렇게 많이 15,000명이나 15,000 비에클이나 더 뿌렸기 때문에 금방 일반 소비자들, 이걸 산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업데이트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 소소하게 뭐 모델 Y 리프레시 된다는 얘기는 이미 익히 제가 얘기를 했고요. 기가 상하이에서 아무래도 주력 모델 SUV 참 SUV 강세죠. 그리고 테슬라의 4분기 딜리버리 컨센서스가 게리 블랙도 이거를 좀 X에서 얘기를 했지만 한 180만 대 그리고 한 47만 대 48만 대 수준이죠. 48만 대 그러면은 뭐 180만 대는 제가 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달성할 것 같고요. 이 가짜 뉴스
사실 테슬라 봇이 아니라 그냥 자동차 공장 로봇 대표적인 아무 자동차 공장에 있는 쿠가인가요? 그 로봇이 이제 프로그래밍 에러로 좀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건 테슬라만의 특수한 게 아니라 그냥 웬만한 자동차 공장이 다 있는 겁니다. 소이어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그리고 이게 2년 전인데 이게 꽤 된 건데 갑자기 왜 이게 쑥 튀어나오는지. 그리고 이걸 너무 매스미디어가 잘못 퍼나르면서 참 전 세계적으로 너무 가짜뉴스가 이 클릭베이트이 참 그래서 이런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게 참 어려워진 세상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죠.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진짜 그래서 언급할 정도로 아니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이런 거에 그러니까 트집 잡는 거에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이상에 완벽한 건 없고요. 그리고 이 로봇이 뭐 테슬라만의 것도 아니고 그 쿠가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더 심하게 리콜 맞고 문제 더 많고 화재도 많고 더 많은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테슬라만 왜 이렇게 물어뜯는지 뭔가 이제 1등하고 있으면은 그걸 다 이렇게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내가 더 큰 베니핏을 얻을 생각은 안 하고 쟤는 좀 뭐 근데 비판적 사고를 갖긴 하긴 해야 되는데 요즘 그냥 추세가 너무 가짜뉴스와 더불어서 너무 이런 일부 좀 어느 선에선 적당히 넘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 끌고 물어지니까 좀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도 한번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로봇이 그렇죠 AI까지 결합되면 그 무시무시한 스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 좀 아직은 소설 단계죠. 소설 단계지만 그래도 약간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 비판적인 걸 갖대 좀 그래도 1등 기업이고 이만한 상품성을 보여주는 앞서 미국인들의 이 마음을 진짜 불타오르게 하는 덴트 이렇게 사고 나도 얘는 멀쩡하다라는 그리고 충돌 시험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그냥 미치죠. 미국인들 마음 특히 미국인들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이버 트럭이 빨리 잘 양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하는 테슬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의 발전은 무섭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